안녕하세요. HTML 기초부터 완성까지 5강 책 읽어주는 퍼블리시입니다.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그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태그의 속성을 모두 암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외국 사이트이긴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법적인 접근과 설명이 되어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롬에서 저희가 w3schools.com이라고 하는 곳으로 접속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와 같이 HTML, CSS, 부트스트랩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자바스크립트, jQuery, 또 뭐 JS, JSON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파이썬, 자바, C. 문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제가 자주 좀 문법적으로 만약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좀 확인도 하고 그러는 곳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자, 들어가 보시면 다 영어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나중에 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걸 보시면 스펠링이 막 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어 저 진짜 뭘 몰라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걸 보고 우리가 뭔가를 대충 해석할 수 있으면 아주 영어를 잘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요. 전 영어를 못하니까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글로 좀 번역되어 보입니다. 원래 돌릴 때는 다시 뭐 영어 이렇게 돌리시면 다 영어로 다시 갈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로만 놓고 보시면 아시고요. 안 되고요. 여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나 또는 태그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한글로 바뀌어 버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영어였다가 이런 해설은 영어로 보시고 태그 명들은 반드시 영어로 놓고 보시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이런 의미들도. 자,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왜 들어왔느냐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블록과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블록과 인라인 요소를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면 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종류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코드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또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TML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블록과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자, 여기에 HTML의 블록과 인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러 주십시오. 자, 누르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눌러서 여기 한국어로 번역. 자, 모든 HTML 요소에는 요소 유형에 따라 기본 표시값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표시값은 블록과 인라인입니다. 그럼 블록 레벨 요소는 뭘까요? 블록 수준 요소는 항상 세 줄에서 시작하여 사용 가능한 전체 너비를 차지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항상 세 줄에서 시작해서 전체 너비를 차지합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죠? 자, 그럼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지금 보시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영어. 이렇게 태그들이 있으니까 태그들은 되도록이면 다 영문으로 보시고 좀 써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div라는 태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ain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네요. 자, h1, p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써봤었죠. 그죠? 자,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블록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블록 요소를 잘 전에 이전 강의에서 보시면 블록 요소에는 또 어떤 또 블록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블록 요소는 하나의 박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뭘 담아 놓을 수 있는 박스다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박스에는 또 다른 박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박스 안에는 거기 실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인라인 엘리멘트. 그럼 인라인 엘리멘트는 뭐냐라고 하는 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면 인라인 요소는 세 줄에서 시작하지 않으며 필요한 만큼 폭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필요한 만큼 폭을 차지한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것은 단락 내 스팬 요소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P는 패러그랩이라고 했고, 패러그랩은 우리가 바로 그 문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스팬, 인사이드 패러그랩 안에 있는 스팬이라고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좀 힘들겠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라이 셀프 들어가면, 네. P라는 문단에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안에 스팬이란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스팬은 인라인은 새로운 줄에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크기는 그냥 여기 다시 가시면 여기 다시 볼게요. 뭐라고 보냐면 필요한 만큼 폭을 차지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예. 필요한 만큼 그 내용만큼 그냥 폭을 차지한다. 자동으로 차지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P는 뭐죠? 우리가 박스형이라고 하죠. 박스형은 지금 두 개의 P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하나의 P는 전체 너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넘치다 보니 그 다음 줄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요거는 자, 블록은 언제나 새로운 줄에 시작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형이에요. 기본으로. 근데 인라인 스타일은 인라인 요소는 이렇게 내가 어떤 내용의 태그를 달아도 그 태그는 새로운 줄에 시작하지 않고 계속 가로로 나간다랍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인라인 스타일은 글자처럼 가로 배치다, 가로 나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록 요소는 하나의 박스형으로 내가 하나의 큰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그것은 한 줄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색상을 넣어보면 또 알 수도 있어요. 자, 넣어볼게요. 자, HTML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단어를 스타일 우리 이전 강의 시간에 했었죠.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부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P라는 태그 선택자를 쓰고요. 태그 선택자는 여러 가지 속성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속성의 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자, 요 사이에 엔터를 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컬러가 아니죠.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라는 뜻이죠. 내가 레드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내가 run 하면은 이렇게 쭉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W 함수쿨 들어와서 이 모든 태그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테스트에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자, 이 P에는 제가 여기다 뭘로 쓸 거냐면요. 너비와 높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너비를. 자, width 하고요. 50, 200 픽셀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너비가 좁아졌지만 이 밑에 있는 이 P는 오른쪽으로 가지 않죠. 어쨌든 새로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 또 이게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의 의미만 좀 잘 파악합시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다 내가 얘를 하이, 높이를 한번 정해 볼게요. 여기도 제가 얼마 300 정도 줄까요? 네, 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블럭이라는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뭔가 담는 역할에 너비나 높이를 가질 수 있고 언제나 새로운 줄에다가 얘가 이제 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를 조금 더 조정을 해볼까요? 자, 500. 자, 왜 조정을 했냐면 이제 여기에는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스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this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이 강조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는 어떤 거냐면 자, 다시 돌려볼게요. 여기에서 강조 태그는 여기에 인라인 중에서 스트롱이 있고요. B라고 하는 것도 강조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스트롱과 B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놓고 자, 스트롱 태그를 이렇게
태그가 시작되어졌으면 그 태그가 끝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까지가 내가 스트롱에 적용하고 싶은 곳이야 라고 하는 게 슬래시 스트롱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run.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색상을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색상은 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스트롱. 여기다가 얘를 글자 색상을 좀 해볼까요? 예. 컬러, 예, 화이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배경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다는 블랙.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네요. 자, 상대적으로 여기는 스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스팬은 또 한번 다시, 여기는 볼드 1픽셀 있는데, 이렇게 태그에 직접적인 디자인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 얘를 다 지우고요. 내부 스타일로 써보도록 할게요. 내부 스타일에는 스팬이라는 태그 안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놓고, 자, 스팬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인라인 요소에다가 우리가 뭘 한번 넣어볼 거냐면요, 너비와 높이를 한번 우리가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를 width 얼마를 한번 해볼까요? 100픽셀.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좀 커지질 않네요. 자, 그럼 하이 얘를 100픽셀 한번 줘볼까요? 커지지 않네요. 자, 그럼 스팬도 한번 줘볼까요? 자, 위드 똑같이 100픽셀을 한번 줘보고요. 하이 또 제가 100픽셀을 줘볼게요. 전혀 변화가 없죠.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렇게 인라인 요소에는 뭐를 너비나 높이를 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혹시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다 보면은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필요한 만큼 폭을 차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이니까 여기는 내가 너비와 높이를 필요한 만큼 정하면 걔가 필요한 만큼 들어가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만큼만 이제 너비와 높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만 좀 혼란스러운 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충 블록과 이제 인라인 요소를 특징을 바라봤잖아요.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가 다 하나 클릭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역할을 찾으면서 기본적인 것을 좀 학습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어쨌든 뭐 나중에는 다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한 80%는 다 쓰는데, 나머지 20%까지 설명하면 그게 더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는 다 알고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들어가기 전에 박스형 블록, 글자형 인라인, 이렇게 좀 일단 구분해 주시고요. 박스는 다른 박스들, 다른 블록들을 감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라인은 박스를 감쌀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택배를 받는다면, 택배라고 하는 건 상자잖아요. 그 상자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물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 뭐 컴퓨터가 한 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 컴퓨터라고 좀 그런가요? 네. 뭐 어쨌든 컴퓨터가 들어있다면, 그죠? 그건 실 내용이잖아요. 컴퓨터라는 것은 실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실 내용이고, 그 실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게 박스인데, 이 박스는 컴퓨터를 감쌀 수 있지만 이 컴퓨터가 이 박스를 감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박스라는 것은 감쌀 수 있는 어떤 큰 구역들을 의미하는 게 박스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늘 잘 정리해 두셔서 앞으로 구분할 때 좀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미리 코드를 써놨지만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이러한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걸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와이어, 선으로 뭔가 구성되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브라우저가 되고요. 이 브라우저에서는 저희가 헤더라는 구역을 하나 만들 겁니다. 모든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거나 그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어떤 그 심볼이 들어가 있는 거, 로고가 들어가 있는 곳을 우리가 헤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컨텐츠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 페이지에 어떤 간략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곳을 우리가 푸터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한번 정해서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에서 얘는 헤더는 저희가 1200픽셀로 너비를 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제가 100픽셀로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브라우저에 가운데 정렬을 시키려고 해요. 가운데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컨텐츠 너비도 똑같이 여기도 1200을 만들 거고요. 너비도.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저희가 500픽셀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500픽셀. 자, 푸터는 여기도 1200을 줄 거고요. 똑같이. 자, 여기 높이는 저희가 50픽셀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헤더에 들어있는 부분에 로고를 삽입할 겁니다. 로고를. 이 크기는 뭐 저희가 알아서 한번 그냥 대충 여러분들도 그때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컨텐츠에는 여기는 이 박스들은 여기다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여기 두 개 다 이미지를 넣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 픽셀이라는 말을 했었죠. 이제 하나의 단위가 이제 몇 개의 단위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px라는 단위입니다. 픽셀에 대한 약자예요. 그리고 px는 고정 크기를 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즉, 한번 정하면 브라우저는 그 크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반응할 때는 가급적이면 px를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 너비가 넓을 때가 있고 좁을 때가 있는데, 그 넓을 때에 대한 것과 좁을 때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는 픽셀 단위를 쓰게 되면 얘가 잘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브라우저일 때는 주로 퍼센트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이미지를 넣을 건데, 이때 이미지에 대한 것은요, 이거는 인라인은 맞습니다. 인라인. 글자처럼 나열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크기와 너비와 높이를 또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로 인라인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img 태그에 대한 문법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블럭 요소 들어가서 여기에 쭉 보시면 img, 이게 블럭 요소죠. 자, 인라인 요소에 쭉 보시면 img가 있네요. 그죠? 눌러보시면 거기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자, 근데 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제 웹 표준에 오면서 이 img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제가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테스트가 나오죠. 이미지를 눌러볼 때 그 이미지에는 반드시 Alt를 삽입하도록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 Alt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미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대신해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를 적는 곳이다. 그러므로 뭐 일단 생략을 많이 했는데 웹 표준이라고 하는 것에 오고 웹 접근성이라는 것, 그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하거나 조금 약간의 이제 그 어떤 이 웹사이트 다루기에 좀 힘든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웹에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Alt라고 하는 건
여기 옆에는 이미지가 제대로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왜 그 생약, 생명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색상이 굉장히 애매하게 보일 때는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뚜렷한 느낌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럴 때 상상하시든 어쨌든 글자로 하시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스크린 리더, 스크린에 있는 부분을 읽어가지고 보이스로 음성으로 얘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img라는 태그에서는 반드시 alt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적거라 라고 얘기하고요. 적지 않으면 얘는 웹 접근성, 웹 표준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오류가 난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요새 표준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잘 지켜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든 개발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좀 일관성 있는 내용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자,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지켜주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갈게요. 자, img는 뭐라고 그랬었죠? 자, inline이면서 블록이라고 했고, 그죠? 자, inline은 너비나 높이를 못 갔지만, 블록은 너비나 높이를 갔죠. 자, 블록은 언제나 새로운 위치에 가 있지만, inline은 언제나, 새로운 위치에 갈 수 없이 그냥 나열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잖아요. 근데 img는 특이하게 얘는 나열되면서 너비와 높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inline 블록이라고 합니다. inline 요소의 특성과 블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럼 모든 걸 다 인라인 블록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특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되 거기에 고유의 특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그것이 가끔 이제 변경돼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변경하는 법을 배워서 걔를 변경해 쓰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모든 태그들을 다 블록으로 놓거나 다 이제 인라인 놓고 막 쓰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변경하는 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제가 보여드리는 요 와이어프레임에 대한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예,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헤더죠. 컨텐츠 부분이 푸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코드를 제가 챕터 5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태그를 다 쓰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저희 사이트 있잖아요. 그죠? 세종 혹시라도 또 잘 모르셨으면 찾아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 얘를 한번 적어보면 자, 자, 밑에 유튜브 밑에 거기에 주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게. 그래도 한번 보면 se종.cafe24.com/html 여기에 들어가시면 5강째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연습할 태그들이 거기에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또 보시고 테스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만들려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HTML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면 이미지도 있어야 되죠. 이미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도 있어야 되니까 이미지도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HTML 학습이라는 하나 폴더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 폴더에다가 앞으로는 계속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jQuery가 들어갈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JS 폴더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CSS 파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CSS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미지스. 그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문서를 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미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저는 이미 다 만들어 놔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강의하는 거에서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 챕터 6,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챕터 5를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보면은 저기 CSS, 이미지스, JS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CSS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들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장해 놓고 써야 되거든요. 자, 여기는 이미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시판에 있으니까 그 게시판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를 해놨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브라켓을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자, 브라켓. 자, 저는 파일에서 만들어 놓았다면 여기에 이제 폴더 열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바탕화면에 만들어 놨잖아요. 바탕화면에다가 학습 들어가서 폴더 선택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이건 저번에 또 말씀드렸으니까 뭐 잘 하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저희는 이제 이미지스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세종 HTML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에 5강에 가시면 여기에 첨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챕터 5.zip을 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네, 아까와 같은 그 구조로 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곧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이미지로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있었던 여기 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다 이제 쓰기가 힘드니까 저는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든다고 했었죠. 이 구조에 대한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각각의 기획서를 하나 정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얘를 적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은 내부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었죠. 디자인하는 거로 말씀드렸고요. 자, 헤더라는 구역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 자, 요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누르면 이거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은 브라우저에서 읽혀지지 않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해놓고요. 자, 브라우저 해석 하나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필요한 거냐면, 이건 이제 개발자들이 하나의 참고용으로 코드를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자, 이건 놔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확인을 해 보죠. 네, 이렇게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큰 박스들을 만든 거예요. 내가 헤더라는 걸 담기 위한 박스 하나 만들고, 메인이라는 걸 담기 위한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푸터라는 것을 담기 위한 박스를 만드는 거죠. 그 박스의 개념이라면 걔는 어떤 요소를 갖다 써야 되냐면 블록 요소를 갖다 써야 되고요. div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 div는 파티션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는 태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div는 우리가 특정하게 무엇을 의미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divide, division 뭐 이런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나눈다, 파티션을 이제 분리한다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지금 현재 어떠한 공간에, 브라우저라는 공간에 헤더가 들어갈 파티션, 메인이 들어갈 파티션, 푸트가 들어갈 파티션을 3개를 구분해 놨고, 그 파티션들에 대한 크기들을 내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 헤더가 뭐죠? 무시하면 안 되고요. 내가 파티션을 나눴는데 그 파티션의 이름들을 클래스 헤더, 클래스 메인이라는 이름은 나눴네요. 그래서 여기에 그 파티션의 이름은 헤더, 클래스에다가는 너비를 1200, 높이를 100 픽셀, 그 다음에 마진, 오토. 그러면 요소가 가운데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백그라운드는 스카이 블루. 색상은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한번 집어넣어 본 겁니다. 자, 메인, 위드 1200 픽셀, 하이트 500, 마진 오토, 백그라운드 컬러, 텍스트 얼라인 센터 집어넣은 거고요. 푸터도 아까 얘기했던 그 기획대로
정해놨고요.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죠. 이거는 사용자가 그냥 이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크기랑 이런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박스에 색칠을 한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컬러 화이트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얘가 이와 같은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헤더에다 내가 이런 내용을 썼다. 자, 컨트롤 슬래시 다시 한번 누르면 주석이 풀립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img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죠. 여기다가는 어디에 올랐었냐면요. 예. 로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로고. 자, 로고가 들어가는 구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고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H1. 여기는 클래스가 없네요. 그냥 H1로만 되어 있으니까 H1 태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뭐 이렇게 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물론 확인해 보면 얘는 이렇게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기에 자, 하고 꺽쇠하고 img 자, 이미지를 삽입할 태그예요. src. 그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쌍따옴표를 하면 저는 이미지스라는 폴더에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스 폴더에 여기에 뭘로 제가 로고라는 것을 하나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힌트가 나오니까 뭐 너무 영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눅 들거나 하지 마시고요. 뭐 대신에 문제는 태그 쓰는 것들은 정확히 좀 잘 쓰셔야 되겠죠. 태그까지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태그 다 쓰려고 하면 쓰셔야 되겠고요. 그죠? 자, 이렇게만 쓰면 안 됩니다. 요새는 최소한 뭐까지 써야 되냐면 여기다가 Alt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Alt 웹 접근성이라고 했었죠. 여기는 뭐 무슨 로고라고 되어 있죠. 예, 뭐 그냥 저는 로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근데 좀 크네요. 예, 좀 작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with 이꼴 쌍따옴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요 with는 얘는 디자인을 위한 with의 이름은 같지만 CSS에서는 이 디자인의 이름과 그 다음에 값을 서로 땡땡이 요걸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꼴이라고 하는 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단위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200 기본적으로 픽셀로 들어가 있거든요. 1200 쓰면 안 되죠. 아우, 제가 깜빡했네요. 한 200? 200도 큰가요? 아, 이 정도가 됐네요. 조금 더 떨어뜨리면 좋겠지만, 일단 그건 무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가, 조금 더 작지만, 이 정도 머물러 갈게요. 네. 자, 집어넣고요. 자, 이제 뭐냐면, 두 개의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죠. 이제 컨텐츠 부분 넘어갑니다. 자, 컨텐츠 부분. 아이고야. 자, 컨텐츠 부분에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 그 두 개의 이미지에 지금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이미지스의 event.jpg를 너비를 200 주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페이스를 200 주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글자처럼 취급되니까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가질 수 있어 인라인 블록이고 글자처럼 취급된다는 말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미지가 가로로 나열되어졌어요. 그게 인라인이죠. 근데 우리가 너비와 높이를 정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얘는 블록의 요소죠. 그래서 인라인 블록이다. 그리고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되면 여기가 Alt를 꼭 이렇게 꼭 삽입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인라인 블록에 대한 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P라는 부분에 좀 설명을 또 드려보는데 P는 문단이라고 했고요. 문단은 하나의 블록 요소라고 했습니다. 문단은 블록 요소이지만 박스형이죠. 어떤 내용들을 담는 박스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렇게 img 태그는 이렇게 좀 써져 있거든요. 근데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여기 구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trong이라는 태그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B라는 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화면상에 보면
요 img와 요 b라고 되어 있는 요 글자는 전부 다 굵게 되어져 있거든요. 똑같은 굵은데 모토록 스트롱을 쓰면 되지 왜 b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로 하는데 그냥 순수한 그냥 그 강조적인 디자인으로서 시각적인 디자인으로서만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면 b로 써라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시각적인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웹 접근성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면 스트롱이라고 하는 걸로 본인들은 좀 써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 이거 그냥 굳이 뭐웹 접근성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이 꼭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라고 강조해서 우리가 얘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b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img 뭐 이런 식으로 강조된다는 뜻이고요. inline block 뭐 이렇게 해서 강조에 대한 음성과 아닌 음성을 이렇게 좀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시각적인 부분은 그냥 이렇게 b라고 쓰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 br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었죠. 줄을 바꾸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둘 다 똑같은 여기에 이렇게 굵게 보이지만 얘는 img 그 다음에 inline 블록은 inline 블록 이렇게 일반적인 음성으로 나오겠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strong이라는 태그를 썼고 여기는 b라는 태그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em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em 그 다음에 여기 em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em이라는 태그와 여기 em이라는 태그 그 다음에 여기에 i라는 태그와 여기도 i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얘도 사실은 의미하는 게 em은 기울임을 가져요. 글자가 기울어져서 또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되죠. 또 i는 그냥 기울임인 거예요. 그러면 둘 대 차이는 이거와 똑같아요. 얘는 웹 접근성에 대한 것, 얘는 일반 디자인적인 것. 여기에 스트롱이 들어가 있죠. 스트롱.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음성 변조가 일어나면서 강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i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 거기 안에 b는 강조. 디자인적인 시각적인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블록 요소.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펜을 자꾸 이제 보셨겠지만 스펜을 쓰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쓰는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스트롱은 의미가 있죠. 강조. B도 어떤 의미가 있죠. 얘도 강조. 그죠? 굵게. EM은 강조. 기울여서. 변조해서. I는 그냥 기울여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스라고 하는 걸 내가 박스라고 하는 걸 색상만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색상 바꾸라는 태그가 없어요. 컬러라는 태그가 없거든요. 색상만 요 글자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특정한 의미가 없는 경우에 야 이거 도대체 어떤 태그로 우리가 얘를 디자인해야 되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스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근데 스팬을 쓰게 되면 여기다 이제 쓰게 되죠. 이렇게 스팬 컬러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폰트 웨이트 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강조가 이제 세 군데가 있어요. 태그로서 강조는 스트롱 B. 하지만 디자인으로서 즉 스타일 디자인, 내부 스타일 또 그런 스타일 디자인으로서는 폰트 웨이트라는 것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IMG 태그는 인라인 특성과 블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얘가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건 한번 직접 한번 쓰면서 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얘를 눈으로만 보시고서 그렇구나 하고 딱 닫아버리면 아마 또 계속 내용은 수작되지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그 부연 설명하는 걸 일단은 듣고 싶지 않다면 건너뛰셔도 돼요.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걸. 하지만 이 태그는 꼭 쓰고 그 다음에 꼭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거를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 나가신다면 이게 태그가 그렇게 아주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도 시간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HTML5에 새로 등장했었던 또 다양한 또 태그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학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